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경골 골절 수술 후 금속판이 부러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0대 남성 환자분이고 경골 골절, 정강이뼈 골절입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골절 부위만 보지 말고 다리 전체의 정렬을 봐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엑스레이는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정강이뼈가 부러졌습니다. 경골과 비골이 모두 부러졌고 다쳤을 때 당시에 엑스레이가 없고 저에게는 이제 9개월 후에 저희 병원 와서 이제 찍은 엑스레이밖에 없는데 다쳤을 때 이제 비골도 부러지고 경골도 여러 조각이 나면서 부러진 굉장히 심한 골절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골절 부위가 까맣게 보이면서 뼈가 안 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바깥쪽에 이제 있던 금속판이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 부위는 붙지 않았고 골절 부위 주변으로 해서 뼈들이 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9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땅을 디디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땅을 딛고 이제 걸어야지 어떻게 보면 뼈가 튼튼함이 유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할머님들 엑스레이를 찍어 보게 되면은 온 몸의 뼈가 지금의 이 모양처럼 이 뼈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뼈가 밀도가 그래도 조금 빡빡하게 우리가 뼈가 균일하게 겉에 피질골은 하얗고 속 안에 우리 해면골 쪽은 회색빛으로 일정한 균일한 정도가 있다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슬개골, 무릎뼈와 그 다음에 경골의 하단부, 발목 관절인데요. 경골의 하단부와 거골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치 뭐가 이렇게 까만 알갱이들이 있는 것처럼 족 먹은 것처럼 이렇게 뼈가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용성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땅을 딛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해야 이 튼튼함이 유지가 되는데 이 환자분은 땅도 못 딛고 발목이나 무릎 움직임도 적어지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뼈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지는 상황인데 그거를 불용성 골다공증, 디스유스 오스테오포로시스,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원히 이 젊은 남자가 이 골다공증이 지속이 되냐? 그게 아니라 사용을 하고 걷고 생활 지내다 보면 다시 뼈가 튼튼해지는데요. 상당 기간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됩니다. 9개월 동안 이미 이렇게 뼈가 변한 게 다시 튼튼해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결국에 이것의 치료는 골절 부위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빨리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저런 불용성 골다공증이 치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이제 뼈가 붙지 않고 금속판이 부러져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9개월간 땅을 딛지 못하셨고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뼈가 나오고 있으니까 금속판이 부러졌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골이 부러져서 이제 경골만 보면 안 되고 다리 전체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 빨간색 선을 2개를 그었습니다. 대퇴골 중앙부에서 선을 시작을 해서 발목을 이루는 우리 거골의 중앙부까지 선을 연결을 하였을 때 무릎의 가운데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릎의 이제 가운데를 지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안쪽으로 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리를 봐도 다리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반 변형, 다리가 휘어 있다. 우리 흔히 오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9개월이 되었고 뼈가 나오고 있으니까 금속판이 부러졌지만 좀 더 통깁스나 이런 걸 해서 땅을 딛지 않고 좀 더 버텨보자. 그렇게 됐을 때 운이 좋아서 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휘면서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측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면서 그쪽으로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분류압을 볼 때는 항상 CT를 찍어서 어디 뼈가 정확하게 안 붙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T의 시상면입니다. 외측부터 내측으로 가면서 이제 CT를 보시게 되면은 앞쪽의 조각과 뒤쪽에 있는 조각, 후반 분쇄 골편과
뼈가 이어지는 부위가 모두 뼈가 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압 부위의 경계가 하얗게 변해서 이미 경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뼈가 붙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분류압으로 진단하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전방 분쇄 조각, 뒤쪽에 있는 후방 분쇄 조각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이거는 관상면입니다. 앞쪽에서 이제 외측에서 내측,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제 안쪽으로 점점 가면서 전방 분쇄 조각, 후방 분쇄 조각을 확인할 수 있고, 분쇄 조각 주변으로 뼈가 전혀 붙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항상 ABS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얼라이먼트, 정렬, 이렇게 다리가 일자로 잘 뻗어 있는지, 회전 변형은 없는지, 좌우로 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렬을 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치유력은 이제 바이올로지, 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뼈가 전혀 생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게 치유력입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고정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스테빌리티입니다. 정렬과 치유력과 안정성, 분류압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다리가 심한 내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렬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치유력을 봤을 때는 내측으로 뼈들이 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유력은 노란불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성은 위아래를 금속판으로 골절 부위 위아래를 잡아주고 있는 게 얼마만큼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느냐를 말하는데요. 금속판이 이미 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쪽과 아래쪽을 이어주는 고정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못은 고정이 되어 있지만 금속판이 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은 흔들거리는 상태다. 그래서 안정성은 빨간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분류압, 그리고 뼈가 계속해서 붙지 않아서 발생한 금속판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절개한 곳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금속판을, 바깥쪽에 있던 금속판을 제거했습니다. 금속판 제거하니까 이 전방 분쇄골편과 이 아래쪽에 있는 메인 뼈가 아예 붙지 않고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방 분쇄골편, 그 다음에 후방 분쇄골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후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방에 있는 분쇄골편 때문에 후방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분쇄 조각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후방에 있는 분쇄 조각이 보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근위부 그리고 원위부 사이에 엉겨 붙어 있는 섬유 조직들을 잘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연절제라고 하는데, 분류압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은 그냥 고정하고 뼈 이식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뼈가 안 붙고 경화되어 있던 부분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잘 긁어내야 되고, 그리고 경화되어 있는 부분과 그 사이에 있는 섬유 조직을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섬유 조직을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경화된 뼈를 다 갈아내야 피가 송송송 나는 정상적인 뼈까지 잘 제거를 해줘야 철저한 그게 변연절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거기다 뼈 이식을 해줘야 뼈가 잘 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화되어 있고 섬유 조직이 있는 부분에다가 아무리 좋은 뼈랑 인공뼈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절대 뼈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류압 수술하면 이 수술에 오랜 시간에 걸리는, 수술의 상당 부분 시간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철저하게 경화된 부분이랑 섬유 조직을 잘 뜯어내고 제거를 해야만 분류압 수술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환자에서 변연절제술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다리가 휘어 있는데 그 다리를 똑바르게 이렇게 휜 다리를 펴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엉겨붙은 부분을 다 뜯어내야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펴기 전에, 펴고 그 핀 상태로 금속을 고정하기 전에 이 엉겨붙어 있는 섬유 조직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마치게 되면은 다리가 이렇게 흔들흔들 이제 움직여보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과 무릎에 6mm 정도의 핀을 박습니다. 핀을 박는 이유는 다리 모양을 교정한 다음에 그 교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고정기를 연결합니다. 바깥쪽에다가 기둥을 연결해서 외고정기를 연결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발목, 무릎에 6mm 핀을 박았고, 외고정기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기 전에 다시
보비 케이블 테크닉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술실에서 쓰는 전기 소잡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비라고 하는데 그 보비가 연결된 긴 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보비 케이블이 이렇게 까만 선이 이 보비 케이블인데요. 한 명은 대퇴골 중앙을 잡고 있고 한 명은 발목 중앙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케이블을 쫙 대퇴골과 발목에서 딱 잡은 상태에서 연결한 선이 무릎을 엑스레이를 딱 찍었을 때 그게 딱 무릎 가운데를 지난 상태에서 외고 전기를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렬을 예쁘게 내반 변형을 예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전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금속판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금속판을 고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바깥쪽에만 금속판을 고정했다고 보면은 이제는 조금 더 고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바깥쪽과 안쪽에 3.5mm의 잠긴 금속판을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골 결손 부위가 많고 뼈가 붙지 않은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경골, 우리 몸에서 이제 대퇴골 다음으로 크고 긴 뼈기 때문에 BMP, 골형성 단백질만으로는 뼈가 붙을 수 있을지 그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자기 뼈와 BMP를 섞어서 이식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무릎에서 거디스 튜버클이라고 하는 우리 톡 튀어나온 뼈에 구멍을 뚫어서 한 절개는 한 2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뼈 안을 구멍을 뚫어서 우리가 큐렛이라고 하는 숟가락 같은 걸로 안에 있는 해면골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BMP 6mg과 그리고 해면골의 양이 한 1:1 정도로 비슷하게 뼈를 채취를 해서 그 두 개의 뼈를 섞어서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후방 분쇄 조각 분류합 부위 위쪽과 아래쪽에다가 자가골과 BMP를 섞은 골 이식 제제를 분류합 부위, 경화된 부위를 다 깎아낸 그 부위에다가 꼼꼼하게 뼈 이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방의 분쇄 조각을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끼웠습니다. 끼우고 나서 이 전방 분쇄 조각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얘네들 흔들거리지 말라고 길게 금속판을 고정을 해줬고 위 아래에다가 단단하게 꼼꼼하게 뼈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바깥쪽과 안쪽에 굉장히 길게 금속판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좀 얇은 금속판은 2.8mm 전방에 조각을 잡아주는 금속판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고 분류합 부위가 지금 이 부위에 해당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재활은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뒤부터 무릎 관절 운동, 발목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였고 그럼 땅을 언제부터 딛고 걷느냐? 이제 9개월간 환자분이 땅을 못 딛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안 붙었고 다시 재수술을 했는데 언제 땅을 디딜까 고민을 하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했고 뼈가 잘 맞았으니 그리고 정렬을 수술실에서 정렬이 굉장히 좋게 맞았기 때문에 2주 뒤부터 바로 보행을 시작을 해도 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서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을 연결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같은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렬이 잘 맞았다는 것을 수술 후에 2주차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서 기분 좋은 엑스레이고요. 수술 3개월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뼈 이식해놓은 뼈들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뼈들이 뭉게뭉게 생기면서 분류합 부위가 거의 안 보이고 뼈가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분은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목발을 떼고 잘 보행을 하셨고 3개월차에는 꽤 빠르게 보행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도 문제없이 잘 하셨습니다. 3개월차에 CT를 찍었고 분류합 부위가 이 주변에 이렇게 나온 골진들, BMP 하얀색 가루가 BMP고요. BMP 주변으로 이제 뼈 이식을 한 부분이 단단하게 위아래로 골 가교를 형성을 하며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전 심한 내반 변형, 부러진 금속판이 수술 후에 좋은 정렬을 얻으면서 3개월 만에 골 유합을 얻었습니다. 9개월간 땅을 딛지를 못하고 무릎과 발목에 심한 불용성 골다공증을 보였던 환자였고 수술 후 2주차부터 보행을 해서 한 달째 목발을 떼고 걸으시고 3개월 만에 뼈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좋은 정렬을 얻었고 우리가 뼈 이식을 하면서 치유력도 얻었고 양쪽의 금속판을 얻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서 안정성도 얻었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경골 분류합이라고 해서 경골만 보면 안 되고 다리 전체의 정렬을 봐야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수술 후에 금속판이 부러졌다. 이것은 반드시 재수술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소개를 드릴 건데 금속판이 부러져도 뼈가 붙으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속판이 부러졌다. 이것은 반드시 재수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깁스를 하고 더 3개월, 6개월 땅을 못 디디면서 지낸다?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판이 부러졌다.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